오늘 이 기사는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탄핵,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출범 이후에 탄핵만 18번이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6번이었다고 하니 3배가 되어버리고요. 완전히 일상화되어버린, 탄핵이 일상화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노무현 때와 이명박 때 박근혜, 그다음 문재인, 그다음에 윤석열을 지금 비교했습니다. 각 정부에서 탄핵 발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였고요. 탄핵 관련해서 노무현 때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검사 3명을 탄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폐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MB 때는 대법관 신영철과 관련돼서 재판 개입을 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을 하려다가 폐기가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그 다음에 정종섭 행안부 장관 중립 위반으로 탄핵을 지금 하려고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통과가 되고 정종섭 장관은 폐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 건씩이라고 치더라도 문재인 때는 홍남기, 추미애, 홍남기 3번이군요. 추미애 1번, 추미애 2번, 그 다음에 임성근 판사까지 모두 다 폐기나 부결됐다가 임성근 판사만 통과됐는데 그대로 각하돼버리죠. 각하라는 건 뭡니까? 요건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요건이 되지 않느냐? 바로 임성근 판사는 몸이 아파서 사표를 제출했거든요. 근데 정년퇴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을 면하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탄핵은 직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됐으므로 탄핵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헛방을 때린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론 폐기는 됐지만 폐기 부결됐지만 6번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18건입니다. 처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 안동원 검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다음에 검사 손준성, 이정석, 이희동, 이몽석,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다음에 손중석, 이정섭 검사, 또 한 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방통위원장까지, 그 다음에 김영철, 강백신, 박상용, 어미준 검사, 그리고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3배에 달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76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된 원안대로 인용된 것을 제외하면 그 어떤 것도 헌재에서 인용된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탄핵춤을 추고 있는, 탄핵 노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고 전부 다 기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데일리안이 오늘 단독으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탄핵들에 전부 다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낸 세금이 이런 민주당의 탄핵 노름에 펑펑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탄핵이 그야말로 필요해서 정말 헌재가 인용될 수 있는 그런 탄핵이라면 또 모를까? 그렇지도 않고 무조건 탄핵소추부터 해서 무슨 검증을 한답시고 자신네들이 수사기관도 아닌데 찾아다니는 꼴에 그냥 발목만 붙잡는, 그러니까 장관들의 일을 못하게 하는 발목만 붙잡는 이런 탄핵에
한 번에 그냥 1억 원씩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게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국회 사무처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국회 사무처 돈은 어디서 생깁니까? 세금입니다. 우리들의 호주머니에서 다 나간 돈이에요. 자, 2021년 이후, 그러니까 2021년은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한 그 시점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안동환 부산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돼서 1억 원 안팎의 예산 지출이 있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5,324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이 기사는 소개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바로 변호사비예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것을 지금 결정을 내리려면 헌재도 역시 재판 정임으로 재판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검사 쪽, 그러니까 검사는 국회가 됩니다. 탄핵 소추를 했을 때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 변호사 출신이면 해도 되지만 이게 정청래 같은 경우 정청래가 나가서 무슨 검사 역할을 한다? 상상이 가십니까? 불가능하겠죠. 권성동 법사위원장 이라면 또 모르지만 김도우 법사위원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행하게 됩니다. 어디에? 변호사. 이것도 변호사에 선임을 해서 변호사들이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대리할 변호사의 선임 비용과 그 다음에 탄핵 심판 수임료 등으로 2021년 임성근 탄핵 소추안과 관련돼서 1억 120만 원이 집행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됐죠? 각하됐어요. 각하라는 건 뭐죠? 안에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내용을 점검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형식 요건에서 이것은 추진할 이유가 없다라고 헌재가 판단해서 그냥 내치는 게 각하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본안 그 내용을 다퉈보지도 않고 각하로 그냥 끝나버린 그 탄핵 노름에 1억 원 우리들의 혈세가 그대로 낭비됐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예산 낭비는 2023년에도 이어져서 민주당이 지난해 2월 이상민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고 9월에는 안동환 차장검사에 대해서 소추안을 가결시켰는데 2023년에는 9,9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올해에도 지금까지 5,324만 원이 지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일리안이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실제로 탄핵을 할 만큼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실이 전혀 없는데 그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붙잡고 제대로 국정 운영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헌재가 인용할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헌재가 기각하거나 각하시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탄핵을 추진해서 우리들의 세금을 몇 억씩 낭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4명의 검사들 지금 탄핵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재판관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금 선고를 내린 판사나 선고를 내릴 판사들에게 압박을 넣거나 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판사들을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으므로 우리들의 호주머니에서 앞으로 쏟아질 그런 돈들은 빼낼 돈들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어마무시한 그런 내용이고요. 민주당은 인권위 상임위원 탄핵을 위해서 아예 법안까지 바꿔가면서 인권위원까지도 하겠다. 온갖 지금 그 난리를 다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이렇게 탄핵 노름을 열중하고 있는 민주당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 우리의 세금이 그대로 저렇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이야말로 근대를 연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영국에서 몇백 년 전에 국회가 만들어진 것도 세금 문제였습니다. 세금을 내는 곳에 우리의 대표가 있어야 된다. 왜? 우리의 국민의 대표가 있어서 세금을 매기는 왕이나 세금을 매기는 정부에 대해서 너네들 왜 이 세금을 매기느냐? 그리고 왜 이 세금, 어떻게 이 세금을 쓰고 있느냐를 검증하고 견제하고 검증하라. 라는 뜻으로 국회가 생겨났고 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있는 곳에 국민의 대리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시 이 일로 돌아오면 근데 그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자들이 세금을 이렇게 펑펑 낭비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금이 잘못 쓰였다라고 한다면 국민 소환을 하거나 해서 의원들을 응징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저는 이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안이요? 바로 검사들도요. 피의자를 기소를 했는데 만약에 재판에서 무죄가 났다.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났다고 한다면 검사들은 사실상 그 무죄 선고받은 재판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중하게 기소를 하라 이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기소를 하면 안 된다. 왜? 이건 인권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여다봐서 이건 정말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유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엄중하게 재판을 해라. 그저 무죄가 났더라도 상관없어. 그냥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도 똑같은 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단 세금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죠. 우리의 혈세가 쓰이는 곳이 국회예요. 그럼 국회가 이것을 제대로 썼는가?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발의를 하고 소출을 시켰잖아요. 탄핵 소출을 시켜서 헌재에 갔잖아요. 근데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거나 각하되면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세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 세비만큼 거기에 들어간 이 수임료와 그다음에 그 변호사비와 관련돼서 당연히 세금이 들어간 것만큼 세비해서 그 세금을 충당을 해야 된다. 국민들은 그렇게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이 탄핵 노름에 우리들의 돈이 쓰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장판 한 정부의 발목을 붙잡고 그리고 또 이재명의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탄핵 노름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떳떳하게 제도로 만들어서 더 이상 난장판 칼춤을 추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